자,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비교 클래스를 보고 있죠. 요거를 실제로 코딩을 해보고 있고요. compare to와 equals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compare to 같은 경우는 0이 아니면 서로 다르다, 문자열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했고 true and false equals는 true and false의 결과로 나왔고요. 자, 여기에 아까 찍어봤을 때 마이너스 32 뭐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이게 사전순이라고 하는 게 사전순이라는 게 ASCII 코드 값의 순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와 헬로 월드 다 똑같고 헬로 월드 다 똑같은데 여기 소문자로 바뀌었어요. 소문자로 바뀌었으면 대문자 H와 소문자 H의 어, 차이가 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H가 소문자 H보다 어, 작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32만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사전에 순서 오더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이너스 32를 반납하고요. 약간 복잡한 형태의 어, 정수값들을 반납하니까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0이 아닌 것들은 그냥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퀄스를 쓰시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링 매니플레이션 데모 같은 경우에는 concatenated string이라는 게 서로 연결한다는 뜻이 돼서 값들을 계속 연결하는 구조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베이스 스트링과 스트링 to concat이라고 하는 얘를 hello world로 서로 연결해줘서 출력해보면 연결된 hello world가 concatenated string 안에 이제 객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index of는 서칭할 때 썼고요. empty는 얘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그다음 length는 concatenated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링 메소드 데모라고 해가지고 하나 또 만들긴 했는데요. 이름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유사하게 좀 만들고 있어요. 스트링 메소드 데모. 사실 이제 변수 이름은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약어, 축약된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할 거예요. 만약에 스트링이라고 하면 str 이 정도로 축약된 걸로. 지금 우선은 초반이니까 변수 이름도 좀 의미 있게 길게 가져가고 완벽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다 축약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변수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첫 글자 시작하는 내용은 첫 글자 시작할 때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는 어, 두 번째 단어부터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카메 기법을 이용한 식별자 규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요거는 좀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자바는 그래요. 그래서 스트링 메소드 데모 얘를 한번 코딩을 해볼 거고요. 어, 봅시다. 스트링 메소드 데모. 자, 이 안에서 하나 더 만들죠. U의 클래스 스트링 메소드 데모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어, 스트링 자, 오리 오리지널 스트링 이렇게 변수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오린 str 이렇게 어, 올인 이렇게 그리고 이 변수명을 또 찾아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요즘 서비스들이 좋아서요. 요 안에 보시면 변수명 짓기 해서 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변수명을 지어줘요. 한국어 말고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어, 지금 영어로 스트링 오리지널 스트링은 자, 뭘로 변수명을 지어줄 건지 한번 내용을 봅시다.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자,
오리진 뭐 이렇게 돼 있네. 그 오리지널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ORG, 올인 요 정도로 돼 있고요. 얘를 안 띄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오리지널 스트링 요 정도로 넣어주시면 네. STR, 오리지널 STR, STRI 뭐 이런 것들 요거 ORG, STR 요 정도 ORG, STR 요런 것들 추격이 좀 잘 됐죠. 요런 것들을 갖다 쓰시면 돼요. ORG, STR 올인 STR 하셔도 되고요. 얘네들이 요 사이트에서 추천해 주는 거는 ORG, STR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코딩 하실 때 이런 걸 이용하세요. ORG, STR 이렇게. 자, 지금은 풀네임 그대로 씁시다. 그래서 자, 자, 바, 프로그램, 밍, 프로그래밍. 예,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에 얘를 서브스트링을 통해 가지고 조금 줄여낼 거예요. 서브스트링을 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부터 결과를 서브스트링 해줄 것인지 이거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여기 바로 나올 텐데 이거지 점 바로 안 나오네요. 예, 뭔가 지금 에러가 있네요. 제가 지금 실수를 했네요. 뭘 실수를 했냐면 public static void main 여기 안에 코딩을 해야 하는데 이 안에다 코딩을 안 했죠. 그래서 객체가 되지 않고 sub string 이렇게 5를 놓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바로 스트링에다가 substring이라는 변수에다 담아뒀습니다. 5를 넣어서. 자, 아까 퍼블릭 보이드 메인을 안 쳐서 에러가 나는 것도 수업의 일종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주 내가 실수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코딩하다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으며 자주자주 이제 처음에는 자주자주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수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끊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서브스트링을 5로 잡았기 때문에 자, 값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봅시다. 서브스트링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자, 프로그래밍 쪽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1, 2, 3, 4, 5 0, 0, 1, 2, 3, 4, 5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끊어서. 그러면 이 뒷부분부터 문자열을 서브스트링에다가 대입을 해준 거죠. 다음 이번에는 to lowcast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번에 점 to lowcast 하나 만들고 얘를 lowcast 로우케이스 스트링으로 어, 로우케이스 스트링으로 변수에다가 담아주겠습니다. 로우 로우케이스 스트링 이렇게. 자, 굳이 여기다 변수에다가 대입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스트링 변수에도 대입 안 해주긴 해도 되는데 바로 출력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우리가 초반이니까 지금 기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다 규칙 지켜가면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자바 프로그래밍이 대문자인 것들이 다 소문자로 변경됐죠. 이거를 그대로 한번 찍어서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출력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다음은 to upcase, 그러니까 대문자로 변경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스트링 어, upcase 스트링 뭐 변수 이렇게 잡았겠죠. upper까지 했네요. 예, upper uppercase 스트링이고요. 올인 스트링의 쭉 to에 uppercase 이렇게 했고요. 당연히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대문자로 변환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트림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요거 트림 양쪽에 공백을 안 줬어요. 공백을 주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예, 요렇게 지금 요렇게 공백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이 공백이 있는 거를 어,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뭘 제공해 줄 수 있냐면 트림이라고 하는 어,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림 스트링 TRI 트림 어, 미드 스트링 자, 잘려 나가 요거 어, 출력을 해보시면 트림 미드 스트링을 출력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요 안 사이에 어떻게 값이 변화가 됐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없죠? 사이의 분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활용도가 조금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있어요. 사실 문자를 조작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서브스트링이나 그 다음에 트림, 트림. 요것도 아주 활용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바에서 만약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는다고 해요. 근데 얘가 실수로 한번 스페이스를 누르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를 누르고 시작했을 때 아이디를 스페이스 누르고 시작했을 때 공백이 띄워지는 거는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변경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이트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준다면 조금 편하게 입력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트림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수고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계속. 이번에는 join, 포맷, value of 이런 것들이 있는데 join 같은 거 좀 쓰니까 한번 봅시다. 주어진 구분자와 연결한 문자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예요. join.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열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 떨어져 있을 때 합치긴 합치되 안에 구분자를 가지고 합치게끔 해주거나 구분자에서 배열로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파싱 할 때, 문자열을 조작할 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링 조인 데모 하나 코딩을 해봅시다. new 클래스 스트링 세트인 조인 데모라고 하시고요. public state void main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코딩은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는 할게요. 스트링 스트링 1은 자, 헬로 월드 헬로 월드에
HELLO 마지막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계속 넣어주겠습니다. 5개죠. 1, 2, 자, 2, 3, 4. 그다음에 헬로우가 아니라 여기서는 WOR 월드. 그다음에 여기는 자파. 그다음에 여기는 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조금 줄일까요? 화면을 좀 줄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스페이스를 구분자로 해서 왜 문자열을 합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스트링 점 조인. 이번에는 우리가 쓰는 구조가 조금 틀려졌어요. 기존에는 객체화된 거에 멤버 메소드로 호출하고 있는데 얘는 스트링 이름으로 스트링이 뭐예요? 클래스죠. 클래스 이름으로 조인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뭘 가지냐면 이 스트링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스태틱 메소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여기 좀 될 텐데 앞에 조인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죠. 가는 방법은 컨트롤 왼쪽 마우스키를 컨트롤 누르고 왼쪽 마우스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 중 첫 번째 거 들어가 보시면 조인인데 이 조인에 자 앞에 public static이라 붙었죠. 이 static이라는 것은 static 메소드를 의미하고 클래스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명 이름으로 객체화하지 않고 객체값을 가지 객체의 멤버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 이름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런 메소드. 그러니까 단순히 얘는 값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내부 객체에 저장하고 뭐하고 하는 가정들은 없어요. 뭐냐면 문자열만 딱딱딱딱딱 붙여버리고 그거를 리턴해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객체 제한 프로그램 코딩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다뤄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미터는 구분자예요.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문자열을 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네 개를 구분자를 기준으로 합치겠다. 합치겠다. 그래서 요거를 반납해 주겠다. 누구한테 반납해 줬냐면 join with space라고 애한테 반납해 주겠습니다. 스트링이고요. 어, join, joined, join 되었다. with 어디 space 변수에다.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조금 길죠? 그럼 약간 한 번만 줄여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얘를 어, 시스템 보이드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ln에다가 값을 넣어 보시면 얘네들이 다 조인돼서 이제 합쳐질 거예요. 합쳐지긴 한데 딜리미터에 의해서 구분자 값이 중간중간에 끼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를 하나 꼈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보이나요? 중간, 중간, 중간에 띄어쓰기로 이렇게 문자열이 조작됐다. 다음 거, 이번에는 스페이스, joined with 콤마입니다. 그래서 뭐 별 똑같은 그겠죠. joined with with 컴마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스트링 점 조인 사실은 이제 요게 클래스명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 객체화된 게 하나 있다면 요거 가지고 접근하셔도 상관없어요. 접근하셔도 접근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대신에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객체에 대해서는. 이 객체는 단순히 스트링을 이름을 대체를 해주는 L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는데 여기에 중간에 컴마를 넣자는 거잖아요. 예, 컴마를 넣고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joined 네, joined with 컴마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컴마 들어가 있죠. 사실은 join with space의 개체가 이 join 메소드를 호출할 때 join 메소드 호출해주는 하나의 그냥 이름으로서만 존재했지 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 스태틱 메소드들은 클래스명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써도 문제는 뭐 코딩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명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스트링, 네, 스트링. 이번에는 좀 int 어, with 하이픈 넣어서 어, 스트링 점 조인 하는데 디미터를 하이픈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만 넣어주고 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우리가 조인할 게 없죠. 이렇게 joined 하이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넣을 게 없기 때문에 아무 값도 없습니다. 맞죠? 출력도 안 되죠. 그런데 하이픈 상태에서 이번에는 스트링 값들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엘레멘트의 스트링에 그러니까 스트링에 리터럴을 넣겠습니다. 인형 하세요. 자바 그다음에 띄우쓰기 한번 더 해볼까요? 수업 중입니다. 이렇게. 자, 엘레미터스가 이제 계속 아규먼트스가 인수가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계속 늘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 이렇게 코딩 해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중간에 하이픈 넣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세요 사이에 하이픈 넣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띄어쓰기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픈은 안 넣고 있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픈의 결합은 결국은 요거 가지고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엘레멘스가 지금 보이네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중간에 이런 코딩들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죠? 지금 지금 정적 메소드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링 조인 데모인데 정적 메소드니까 스태틱 키워드를 하나 붙여가지고 스태틱 조인 뭐 데모 이렇게 이름을 처음에 지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강의 자료를 만들다가 열심히 만들다가 어, 지금 예제들도 만들어 가면서 지금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수업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정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중간중간에 오류사항들이 지적이 되면 오류사항들이 좀 나오거나 그럼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 프로그램 문법에서 자, int a라고 하면요. 어떠한 메모리 공간에 a를 하나 둡니다. 맞죠? 그리고 a에 10을 넣었다 이러면 이 공간이 사실은 이제 좀 다시 지울게요. int a에 10을 넣었다 이러면 어떠한 공간에 a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고 여기 밸류 값을 10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int a1이라고 할게요. 20을 넣었어요. 그럼 어떠한 공간에 20을 넣게 됩니다. 그렇죠? a0 그리고 int 1 a2라고 해서 이번 30값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공간에 A2가 생기고 여기 30이 값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처음에 선언할 때 세 줄의 변수 선언이 있었고 초기화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들이 각각 메모리 어디에 이렇게 상주하는지 메모리 어디에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없고 서로 연관성은 이름이라는 10별자라는 연관성 A라는 10별자라는 연관성만 갖고 있고 서로 메모리상으로는 올라가는 메모리상으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 코딩입니다. 문법입니다. 자, 즉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스코어 들고 있는데 학생의 스코어예요. 스튜던트 1의 스코어, 스튜던트 2의 스코어, 스튜던트 3의 스코어, 스튜던트 4의 스코어, 스튜던트 5의 스코어를 받는 구조예요. 그러면 매번 스튜던트 애들의 변수를 매번 선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변수를 선언할 때 배열로 선언하지 않게 된다면 메모리 어디 곳에 곳곳에 상계되어 있고요. 배열을 쓰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요즘 뭐 저기 자바스크립트나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는 파이썬에서는 배열을 안 쓰고도 안에 반복문에 의해서 어떠한 변수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복문에 의해서 값들을 대입하고 가져오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런 거는 제공해 주지 않아요. 자바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열로 연관성을 가져야지만 이 반복문이라는 프로그램 문법을 통해서 몇 가지 한 세 줄 정도 해서 값들을 대입하고 값들을 가져오는 이런 코딩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배열은 변수들의 연속된 집합체를 모아놓은 것으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며 인덱스로 각 항목을 구분한다. 즉, 자, 요걸 한번 보죠. 좀 지우고. 자, int 배열 선은 이렇게 합니다. 요, 요거는 옆에는 스코어 1, 2, 3, 4, 5가 있죠. 그리고 스코어 썸을 하면서 스코어 1, 그다음 스코어 2, 스코어 3, 스코어 4, 스코어 5를 썸했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스코어를 합했기 때문에 얘 반이라고 치면 이 반의 평균은 요 모든 값을 합한 거에 나누기 5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다섯 번 더 하고요. 세팅할 때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다섯 번 세팅하고요. 초기화하고요. 10번의 프로그램 문법이 들어갔고, 거기에 또 마지막 평균까지 구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버리지가 나오겠죠. 나중에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요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자, 스코어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게 되면요. 요게 배열을 만드는 문법이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만드시면요. 메모리 어떠한 위치에 스코어 1이 있고, 여기에 스코어 2가 있고, 여기에 스코어 3가 있고, 여기에 스코어 4가 있고, 막 상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바로 옆에 붙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요렇게 배열을 선언하면, 우리 이미 약속을 해줍니다. 어떻게 약속을 해주냐면, 어떠한 공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공간.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하나의 공간은 4바이트 공간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다섯 개의 공간이니까 20바이트 공간을 확보하겠죠. 거기에 100, 90, 50, 95, 85, 요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을 뭘로 하겠다? as 스코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요 위치를 0번지라고 하겠다. 1번지라고 하겠다. 2번지라고 하겠다. 3번지라고 하겠다. 4번지로 하겠다.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반복문을 배우게 될 텐데, 반복문을 배웠을 때 int i는 0에서 ant 5가 되기 전에 그 얘기예요. 초기화 i가 처음에 0에서 변화를 만드는데 i가 5가 될 때까지 5가 되기 전까지니까 0부터 4까지 변화를 만들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인덱스 값, i의 인덱스 값 여기죠. 이 값 뽑아오고 요 값 뽑아오고 요 값 뽑아오고 이거 값 뽑아오고 요값 뽑아와서 그걸 썸에다가 대입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썸 나누기 5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요거 이제 예, 다섯 개 넣었으니까 나는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5를 나눠도 되는데 요 i 값을 int 위로 올렸으면 그렇게 했는데 스코어의 랭스 값, 스코어의 길이 값을 구해서 나눠도 됩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동쪽으로 움직이려면 5를 고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5라는 수를 알기 때문에 나누기 5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배열을 사용하지 않을 때 효율성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몇 줄이 됐죠? 11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로 바뀌었어요. 여섯 줄을 줄였죠. 그리고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메모리의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막 떨어져서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연결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편하고 가져오기도 편합니다. 대입하기도 편하고요. 데이터를.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제 생각 같아서는, 요거는 이제 오피셜은 아닌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액세스하는 속도, 대입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요 코딩을 해보고요. score with out array, array가 아닌 거 가지고 코딩을 해보고요. 어레인 거 가지고 코딩을 해봐서 어떤 게 효율성들이 더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요거 요거 한 번에 2줄을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면 좀 뭐 한 줄은 더 줄일 수, 다섯 줄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SQL without array 함부터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배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요에 자 score with 어, out 아이고 score with out 그다음에 array array score without array 만들었고요. 자,
스태틱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하나 만들었고요. int에 스코어 1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거의 이제 복사 붙여넣기로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어, 둘, 셋, 넷, 5개. 그다음에 90,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95, 그다음에 85. 그다음에 이 점수를 모두 합하겠습니다. int sum이라는 곳에 있고요. 스코어 자, 스코어 1 플러스 스코어 2 바로 붙여서 할게요. 그다음에 스코어 3 플러스 스코어 4 플러스 까지죠. 5 있네요. 스코어 5까지 값을 더합니다. 그다음에 평균을 구하는데 이번엔 DOUBLE로 어, average sum을 뭘로 나눕니까? 5.0으로 나눠야지 좀 더 실수로 명확한 값들을 만들어내죠. 자, 실수를 나눠내고 이거를 DOUBLE로 형변환 해주셔도 됩니다. 둘 중 하나를. 뭐 우리 제일 편한 거는 강제 형변환이 이루어지는 게 좋으니까 이걸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시스템 프린트 어,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하셔가지고 평균 점수. 뭐 평균 점수만 볼 게 아니라 네, 평균 점수만 볼 게 아니라 플러스 에버리지 평균 점수만 볼 게 아니라 어, 평점도 하나 봐야겠죠. 음, 평점 플러스 썸 이렇게 코드를 좀 줄여볼까요? 자, 옆에 기니까 이런 형태의 코드가 됩니다. 자, 코딩을 해봤고요. 그래서 평균은 84점이랍니다. 그리고 400 총점이 420점이에요. 420점이고 다행히 실수 밑으로는 값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 84점. 예, 84점 맞네요. 어, 54, 20. 네, 16, 54, 20. 자, 이렇게 해서 총점에 5를 나누면 58, 40, 해다 20이니까 84 해가지고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84점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 별- 어떻게 어레이를 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스코어, 스코어 앞에 대문자죠? 스코어 어, 어, with array 자, public state void main 값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어레이를 이제 만들 때 int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스코어스라고 만들겠습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초기화를 해요. 100, 90, 50, 95, 85입니다. 100, 90, 50, 95, 85. 그다음에 int sum을 만들고요. 이 0을 처음에 놓고 난 다음에 포문을 통해 가지고 int i는 0
뭐 이렇게 코딩 하셔서 i는 어, 스코어의 스코어스의 점 랭스만큼 어, 예, 랭스만큼 i 뿔뿔 해서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썸에다가 플러스는 음, 스코어의 스코어스의 i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코딩은 아닙니다. 뭐 자주 있는 코딩인데 아주 정통적인 코딩 기법이에요. 그래서 average를 이제 DOUBLE로 만드는데 이때 어, average를 아까 만드는 거 똑같아요. 자, DOUBLE 하나 형변화 해가지고 썸을 만들었고요. 나누기 할 때 요게 스코어에 랭스를 찍을 수 있거든요. 랭스 이렇게 찍으시면 예, 스코어에 랭스가 나옵니다. 얘가 5겠죠. 랭스가 나오면 5입니다. 번지는 0, 1, 2, 3, 4까지 있는데 전체 데이터의 길이는 5로 나옵니다. 이게 5로 나오고 그다음에 시스템 아웃점 아웃점 이제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해서 아까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죠? 지금 보니까 average도 같고 썸도 같으니까 같은 점수가 나오는지 볼까요? 예, 84점, 총점 420점.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유리한 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요거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 코딩을 하고 있지만 이 코딩은 아주 효율적인 코딩입니다. 어레이를 이용한 반복문을 이용해서 값들을 넣는 방법은 자, 요즘은 for 요렇게 우리 그 뭐냐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for i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포문의 문법들을 바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 안에다가 스코스의 랭스 이런 거 넣어서 만드시고 여기에 이렇게 내부에서 실행할 문법들만 수정해 주시면 넣어 주시면 바로 코딩이 가능하겠죠. 예, 이렇게 코딩이 되었습니다. 자, 배열을 쓰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배열을 쓰면서 유리한 점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열 안 쓰는 방법이에요. 코드가 더 간결해 보이는 착각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은 간결해요. 왜 간결하냐면 인원 5명밖에 안 받았잖아요. 맞죠? 5명이 값밖에 안 받았는데 만약에 40명이 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요거 변수 40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도 더하는 것도 40개를 더하고 여기에 우리는 40명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받았을 때 40명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가 4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요거 보세요. 40명이면 처음에 세팅할 때 요 값만 조금 늘리시면 됩니다. 40개로. 그리고 랭스 해서 여기에 썸 하는 거는 포문을 돌려서 40번 돌면서 썸을 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코어의 랭스 40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동적으로 이렇게 변형된 값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평균 점수를 구하고 총점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뭔가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더 넣을 점수 값들이 많아진다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한 코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포문을 쓴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셨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복문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배울 겁니다.
더 이제 딥하게 이제 배워야겠죠. 프로그래밍 문법. 그래서 배열의 선언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어,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배열 선언과 생성은 실제로 배열의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다. 실제는 배열의 변수 선언과 초기화다.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사실은 이 스코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초기값을 int sco res 해서 초기값을 이렇게 1, 2, 3 하면 세 개를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값을 안 넣고 배열의 크기만 정하고 싶다. 그러면 int sc에 new int 5 이러면 다섯 개가 만들어집니다. sc는 스코어예요. 스코어. 그래서 이 스코어라는 것은 배열의 참조 변수를 가져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4바이트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반드시 참조 값을 넣어줘라. 자, 이 참조값이 애매해요. C 언어에서는 포인터 값이라고 해가지고 주소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 자바에서 반드시 참조값이 주소값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주소값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주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요. 어떠한 공간 안에, 지금 이거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다 4바이트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 부분을 참조 값이라고 하면 참조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값을 넣어줘요. 그리고 그게 앞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식별자예요. 그래서 SCORES는 결국 뭐와 참조값과 같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배열의 선언과 생성하는 방법은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런 방법도 있고요. 처음에 값을 안 정해주시면 여기서 정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다섯 개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처음에는 참조 변수만 만들어주고, 배열의 참조 변수만 만들어주고, 나중에 요렇게 값을 정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되는데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처음 1번 방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사실 저도 뭐 가끔씩 안 쓰고 있으면 까먹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언어가 요즘 되게 많잖아요. C 언어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인터프레이트 언어가 저는 이제 리눅스에서 코딩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쉘 스크립트를 이용하고요. 서버 프로그램은 자바를 이용하긴 하는데 이런 배열을 선언하기보다는 문자열 같은 것들을 이제 조작하는 그런 코딩과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JPA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놓고 안 놓고 그러니까 값을 놓고 안 놓고 문자열을 놓고 안 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트 배열 선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밸류 값들의 배열을 선언하는 것보다 어레이 리스트, 스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자료 구조 형태를.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안 쓸 가망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으로 배열을 쓰는 방법을 모르면 나중에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것도 다 못 쓰게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초 중에 기초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당분간 안 쓸 때도 있다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 초반에는 되게 많이 쓰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array creation demo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 메소드 1, 2, 3 형태로 나눠서 코딩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딩을 한번 해보는 거는 어, 이론만 보고 있다가 코딩을 한번 해보는 거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학습하는 하나의 도구이니까 다시 코딩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같이 해봅시다. 자, 요거죠. 그래서 array creation 데모입니다. 자, 보시고 IntelliJ 가시고 자, 우선 다 닫을게요. 클래스 탭 해서 닫고 여기 new 하셔가지고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array array creation 데모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int 배열 하나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score method 1이라고 해서 만드는 방법 100, 50, 50, 95, 그다음에 85. 자,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음, 또 선언하는 방법 이번에는 스코어 스코어 메 메소드 메소드 이번에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배열을 만들 텐데 이 배열을 만들 때 길이를 이렇게 100, 50, 50, 95, 80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자, 이번에는 int 자, score method 3인데 그냥 선언만 하는 거예요. 선언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new int 100, 90, 50, 94, 85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 코딩을 하면서 좀 특징적인 게 있는 게 보이나요? 혹시라도 제가 이거 코딩할 때 지워볼게요. new int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실 열면 바로 닫히거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다음에 100, 90, 50, 94, 85 놓고 마지막에 반드시 세미콜론. 그래서 열고 닫고를 먼저 해놓고 그 안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코딩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하시고 뭐 방법 지금 인텔리제이에서는 워낙 열면 바로 닫혀주는 이런 코딩들을 하기 때문에 음, 방법 1 그다음에 4 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자 스코어 메소드 1 이런 형태로 반복문을 돌리겠습니다. 아까는 int i 가지고 어, 값들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대입을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 메소드가 돌면서요. 요게 있는 첫 번째 배열의 값부터 하나씩 스코어라고 하는 곳에 대입을 해줘요. 그리고 요거는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심지어 스태틱한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시스템 여기에 자 스코어 넣어주시고 플러스 문자열로 한 칸 좀 띄우는 형태로 이렇게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스템 프린트 ln 여기는 프린트 ln 안 하고 그냥 프린트만 하겠습니다. 프린트만 하고 프린트 ln 프린트 ln은 엔터가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엔터가 들어가고요. 프린트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 ln이 안 들어가고 바로 그냥 그러면 얘는 연결돼서 보여지겠죠. 예. 다음은 메소드 2 방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인데 자, 실제로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5에 5, 5, 5, 예, 5에 I 방법, 4I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메소드 3에 점 랭스까지 돌고요. 랭스까지 돌고 여기 어, 자, 코드 메소드 3에 I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ln 들어가겠습니다. 줄여볼게요. 뭐 이런 구조예요. 자, 다 바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요. 자, 방법 1, 2, 방법 3를 하나 안 넣네요. 자, 방법 3 중에 하나가 예, 여기다가 이렇게 3 넣고 쓸데없이 빈칸을 하는 사실 구분해 놓은 거는 좋긴 한데요. 방법 1, 2, 3.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자, 자바에서는 좀 다양한 형태로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반복문, 그리고 어떤 거, 이런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바 프로그램 언어의 좀 특징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배열을 만드시면 되겠죠. 배열을 잘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래서 배열 선언과 생성한 예제는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크기를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다. 스코어 여기에 지금 여기다가 초기값을 안 넣고 배열의 크기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5만 초기값은 안 넣고 자, 배열의 원서 접근. 이거 지금 배열의 원서 접근하는 방법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 이름과 인덱스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배열이 생성될 때 배열의 크기가 결정되고요. 배열의 크기는 배열의 랭스 필드가 배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스코어가 가리키는 배열의 크기는 스코어스의 랭스다. 배열의 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 썼던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랭스를 썼죠. 멤버 필드입니다. 멤버 필드. 사실은 배열도 객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안에 가지고 있는 필드예요. 안에 랭스 필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객체지원 프로그램 할 때는 직접적으로 필드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이 배열에서만 조금 배열의 객체를 바라본다면 배열에서만 좀 특별하게 존재해주는 직접 필드에 접근해주는 하나의 좀 특이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배열의 길이만 출력해주는 보안성이 위배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배열의 길이를 그냥 바로 출력해주는 형태로 어, 자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원소 접근과 배열의 크기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코딩 해보는 거는 좋죠. 근데 우리가 거의 했던 내용들이라서, 어, 나중에 뭐 조금 쉬었다가, 어레이 어세스 데모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 PT에 있는 예제들은 한 번씩 다 쳐보고,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스로서. 그래서 소스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형태로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